올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 통지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 상환 유예도 실시되는데요. 한층 더 다양해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인데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방법도 한층 더 다양해졌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 고지에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해 올해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 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종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1년분 의무 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 공제에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의무 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어 회사의 대출 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 기간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공표됐습니다. 먼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액 계산 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 상환액 통지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 공제에 상환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 공제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의무 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 또는 2회 분할 상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 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면서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의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해 의무 상환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 스스로 의무 상환의 규모를 예상해 소득 발생 시기와 의무 상환 시기 중 자금 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과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울러 의무 상환액이 통지 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 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 상환액 원천 공제 신고 납부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상환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 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함께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 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